내년 2월부터는 첨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줄기세포 배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대개 50cc 정도의 지방이면 되니까 아주 마른 분들의 경우도 추출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배양을 하지 않았던 SVF와는 치료의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다스는 22년 4월에 식약청에서 세포처리 시설 인증을 24년 7월에 복지부에서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기본이긴 하지만 줄기세포 배양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지방성형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최근에 줄기세포 배양에 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첨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줄기세포 배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주로 다루었지만 이제는 배양 과정을 거쳐 충분한 숫자를 확보한 줄기세포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문의를 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Q&A식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VF와 ADSC란 조금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그냥 쉽게 SVF는 배양하는 줄기세포, ADSC는 배양을 한 줄기세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VF는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군으로 여기에는 줄기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군이 모여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질세포와 혈관세포의 합인데 다른 말로 신선줄기세포, 혈관기질분해, 혈관기질세포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배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방조직을 용매제를 사용해 원심분리 추출한 상태의 세포군으로 SVF 안에는 줄기세포가 10% 이내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DSC는 SVF의 일부인 ADSC를 실험실에서 키우는 과정을 통해 숫자를 늘린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는 지방률의 줄기세포, 배양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제가 ADSC라고 하면 배양된 줄기세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줄기세포의 숫자입니다. 기존의 SVF는 다양한 세포들이 들어있지만 실제 치료의 근간이 되는 줄기세포의 비율이 대략 10%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50cc의 원심 분리된 지방에서 SVF를 추출하면 대략 8,600만 개의 세포가 추출됩니다. 이 중에서 ADSC를 5%로 잡으면 430만 셀, 10%로 잡으면 860만 셀이 됩니다. 그럼 배양 과정을 통해 ADSC의 숫자를 늘려볼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500만 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0만 셀, 1천만 셀, 2천만 셀, 4천만 셀, 8천만 셀, 1억 6천만 셀. 이게 바로 배양의 효과입니다. 2배수로 늘어나니까 5번 정도 배양을 거치니 500만 셀이 1억 6천만 셀까지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대략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숫자의 줄기세포를 맞으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 줄기세포 정맥주사는 대략 1억에서 2억 셀 정도의 ADSC를 링거를 통해 정맥주사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뽑고 나서 대략 2-3주 정도 뒤에 오시면 배양 과정을 거친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줄기세포 배양을 위해 지방을 추출하게 됩니다. 대개 50cc 정도의 지방이면 되니까 아주 마른 분들의 경우도 추출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키우게 됩니다. 처음에 추출된 줄기세포의 숫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맥주사를 맞는 데 필요한 1억에서 2억 셀까지 키우는데 대략 2에서 3주가 소요됩니다. 배양이 완료되면 다시 방문하셔서 링거 주사를 통해 줄기세포를 정맥 으로 맞게 됩니다. 주사를 맞기 전 셀 카운트를 통해 줄기세포의 숫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입니다. 지방 외에도 골수, 제대혈, 양수, 치수, 태반 등에서도 배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방이 추출하기도 편하고 줄기세포의 양 자체가 많습니다. 아무리 배양을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배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처음 시작할 때 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런 점에서 골수나 제대혈보다 중간엽 줄기세포가 많은 지방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제대혈 태반과 달리 자기 조직을 사용하니까 면역 반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홈피에 올렸던 많은 질환들이 적응증이 됩니다. 일반적인 만성피로, 항노화, 회춘, 불면증, 간기능 개선부터 천식, 자가면역질환, 심근경색, 뇌경색, 당뇨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이나 증상들이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배양 과정을 거치면 기존의 SVF에 비해 20배에서 30배 이상의 줄기세포를 정맥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이 너무 적어서 이전에는 치료를 받기 힘들었던 분들도 배양을 통해 치료가 가능해지고, 배양된 줄기세포를 냉동 보관함으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배양을 하지 않았던 SVF와는 치료의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치료의 효과 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배양줄기세포를 맞는다고 해서 만병통치가 아니라 이것도 유용한 세포 치료의 하나라는 점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배양줄기세포가 아무래도 비용이 있다 보니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배양 과정을 통해 줄기세포 숫자를 늘려도 본인이 가진 각각의 질병이나 증상에 얼마나 유의한 것인지는 실제 맞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마음을 버리고 정맥주사 외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간격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거나 세포수를 좀 더 늘리거나 다른 조직에서 배양한 세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용산점의 배양시설을 둘러볼까요? 미다스는 22년 4월에 식약청에서 세포처리 시설 인정을, 24년 7월에 복지부에서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첨단재생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용산점의 경우는 세포처리 시설까지 같이 인정을 받아 놓아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기본이긴 하지만 줄기세포 배양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포 배양을 하는 전문 연구원들의 인적 인프라와 경험치입니다. 시설이야 투자를 해서 단시간에 만들 수 있지만 경험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줄기세포 연구소 백하진 소장님의 경우는 벌써 5년 전부터 저희와 함께 하면서 줄기세포 치료 이론과 연구원들의 트레이닝, 세포 배양 과정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배양줄기세포 정맥주사를 맞을 때는 인정받은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적인 구성과 경험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줄기세포 관련 시설도 없고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증도 받지 않은 곳에서 배양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으로 배양한 줄기세포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나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곤란한 점이 생길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배양줄기세포를 이용한 정맥주사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 배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SVF 때는 추출되는 줄기세포 양이 작아서 치료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는데, 이제 배양을 통해 줄기세포 숫자를 대폭 늘리게 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동안의 오랜 준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2월부터 배양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배양줄기세포 치료에 관심 있는 분의 많은 분이 기다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